네, 집사람의 권유로 파마를 한번 했었는데 갈수록 아줌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요즘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테레비 보면서 막 울고 이러는데 갈수록 겉모양과 속마음까지 아줌마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나도 나름 멋진 사나이였는데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을 보니까 딱 그렇네. 생긴 꼬라지가. 그래도 여러분 그 뭐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 뭐 외모로 저를 평가하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무슨 내용이냐면 그 이런 상황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려야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내용들 중에서 상당한 비중이 이런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 교수님하고 이제 대부분 대학생들이죠. 대학원생들이죠. 지도 교수님하고 처음에 논문 연구 계획을 같이 설계를 하거나 또는 학생이 연구 계획을 설계를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교수님한테 이제 보고를 할 때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기법인 경우, 요런 경우 대부분은 한 비율로 따지자면 7대 3 정도? 아니면 8대 2 정도? 대부분은 교수님 입장에서 한번 해보라 그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교수님이 자기가 해보지 않은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야, 이거 나중에 내가 논문 지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미안한데 다른 지도 교수님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한 발 빼는 요런 케이스가 좀 있죠. 근데 차라리 지도 교수님이 야 이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인데 아니면 내가 이거 잘 모르는 분석 방법인데 이래서 차라리 다른 지도 교수님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이제 교수님이 막 그건 좀 해주셔야 돼요. 뭐 학생이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 뭐 그렇다거나 아니면 다른 교수님을 좀 연결해서 실제 지도 교수님이 마치 제2의 지도 교수가 되는 것처럼 저 교수님이 실제로 지도를 하고 그 기법을 아는 교수님이 실제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진짜 지도 교수님은 확인 정도만 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나은데 실제 지도 교수님이 그래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임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까지 왔을 때 학생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해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양적 연구만 해본 교수인데 질적 연구를 하겠다고 들고 온 학생한테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한다든가 반대의 경우죠. 나는 질적 연구만 해왔는데 나는 숫자 이런 거는 잘 안 해봤는데 통계 분석 이런 거는 나 잘 모르는데 근데 학생이 갑자기 양적 연구를 하겠다고 들고 온 경우 한번 해봐 이랬을 때 또는 같은 양적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야 나는 회귀 분석까지 밖에 모르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 구조방정식 모형 내지는 뭐 다수준 모형, 다층 모형 막 이런 걸 들고 와요. 아니면 뭐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막 들고 온단 말이에요. 네트워크 모형 들고 막 이래. 난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랬는데 한번 해봐 이랬을 경우에. 자, 그랬을 경우에 지도 교수님이 어, 처음에 취지는 좋지. 잘 모르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해봐야 돼. 한번 밀고 나가보자.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 이러면서 하라고 하셨을지언정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학생은 하겠죠. 나름대로 거기에 막 진짜 목숨 걸고 공부하고 막 시간 내서 막 이것저것 다 투입을 해서 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솔직하게 공부거리가 또 하나 생긴 거잖아요. 나는 모르니까. 이거를 내가 별도로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학생을 사실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책값 같은 거 들겠죠.
그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사실 엄청 바쁘거든. 그러니까 이런 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서 학생이 실제로 이제 그 논문을 들고 왔을 때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짜증이 요만큼 납니다. 봐도 모르겠는데 자꾸 뭐 지도를 해달라고 오는 학생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짜증으로 승화되는 거지. 근데 또 그거를 보고 다른 교수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사를 맡게 되는 다른 교수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 그 교수한테 또 자존심도 상하고 저 교수가 또 지적을 했는데 이거를 고쳐야 되는 건지 안 고쳐야 되는 건지 기준도 못 잡겠고 내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학생한테 뭐 말해줄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지도 교수님은 솔직히 좀 힘들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은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막 유두리 있게 그 기법을 잘 아는 교수님이 또 투입이 되고 하면서 지도가 되고 이러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그 왜 그러냐면 어떤 한 문제를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방법으로 풀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기법들은 다 도구이기 때문에 그 기법으로 풀었을 때 이게 맞냐 틀리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런 학술적인 접근, 그런 시도가 선행 연구와 차별화를 보였을 때 학술적인 가치가 있지 않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 기법을 풀면 뭐 어디서 미세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더 프로가 됐을 때, 더 직업적인 연구자가 됐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제 학생 물론 이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더 정밀하면 좋죠. 하지만 이 학생들이 쓰는 이 논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시각을 길러주고 교육적 차원에서 물론 학술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교육적 차원에서 다양한 시각,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학생이 어떤 학문적 연구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논점 제시와 그 연구의 전체적인 맥락을 어떤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역량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어떤 문제를 반드시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그게 사실 뭐 이 방법이 정확한 건지 저 방법이 정확한지 우리는 좀 알기도 좀 어려워요. 솔직히. 예. 그런데 이 방법으로만 풀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육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히려 더 학생에게 있어서 교육적과 학술적 가치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다양한 기법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 것들을 학생한테 지도가 되고 그 지도를 통해서 학생이 또 얻는 것도 있고 하면 좋긴 하겠는데 교수님이 모를 때 교수님이 어떤 생소한 기법일 때 요때 나중에 가면은 야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의도가 좋았다가도 나중에 보면 원래 우리 부부싸움이라는 게 이렇잖아요.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막 난 당신만 있어도 막 지옥이라도 갈 거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막상 살면 어떻습니까? 양말 아무 때나 벗어 던진 것 때문에 이혼하니 마니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뭡니까 이 드라마 제목이 뭐더라? 차차차 그 갯마을 차차차. 예, 이 드라마 보면은 그 극 중에 그 주민센터장 하는 남자하고 그 횟집 하는 여자가 부부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아무도 왜 이혼했는지를 몰라. 예.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는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내용이 있긴 한데 표면적으로는 양말 아무데나 집어 던진 것 때문에 이제 이혼이 된 걸로 이 남자는 알고 있더라고. 하여튼 그렇듯이 사소한 게 쌓여서 진짜 엄청난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의도는 좋았지만 나중에
지도하면서 교수님 입장에서도 조금씩 짜증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 문제가 학생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 이 부분을 좀 진짜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뭐 시스템적인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해 주는 학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이 말을 하죠. 그냥 교수님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그 선배들 논문 보면 뻔히 나오지 않느냐. 딱 보면은 뭐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수님이 좋아하는 제목, 교수님이 좋아하는 주제, 교수님이 좋아하는 목차하고 구성, 교수님이 좋아하는 분석 기법, 선배들 논문 보면 한 세네 개만 봐도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교수님이 이미 경험이 있는 그런 분석 기법을 골라서 논문을 쓰는 게 본인도 편하고 교수님도 편하고 전국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뭐 그런 현실도 제가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논준모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강좌를 보시면 엄청 다양한 분석 기법과 논리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리 공부를 좀 해놓고 대안이 있다면 이런 대안이 있어요. 제가 가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모르는 기법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할 때 제가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본인이 학생이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논문의 전체 내용을 200% 이상 내가 숙지를 한 다음에 교수님 지도를 받으러 갔을 때 교수님이 완벽하게 눈치 못 채도록 교수님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게 가능하기도 하더라 이거죠. 어쩌다가. 교수님도 사실 이제 눈치를 잘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은 절대 내가 모른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는 분이다 싶으면은, 근데 사실 교수님이 뭐 100% 모르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완벽하게 모른다 이것뿐이지. 그러면 이제 학생이 가가지고 정보를 탁탁 던져주면서 교수님이 지난번 지도해 주신 대로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내용도 나오던데요. 역시 교수님이 이걸 한번 조사해 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공부가 되어서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교수님도 공부가 되죠. 그 순간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학생이 교수님을 가르친 꼴이 되는데, 그거를 객관적으로 봐서는 절대 학생이 교수님 눈치 못 채게 미리 조사를 해와서, 사실 그것도 부끄러운 일은 절대 아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구의 세계에 완성형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하고 교수하고 서로 주고받는 거지. 상호작용인 거지. 이 교수님들도 큰 틀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고, 그런 사소한 자료 같은 것들은 학생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도 배우고 학생은 교수님의 큰 방향 설정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 논문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보면 뭐 그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쨌든 이제 그 교수님이 잘 모르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시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나중에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그냥 교수님이 아는 분석 기법으로 쓰는 게 저는 제일 좋다라고 보고, 그게 아니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님께 들고 가서 알게 모르게 교수님한테 막 풀어놔야 돼요. 뭐 이건 이렇던데요, 저거는 저렇던데요 하면서 이제 같이. 근데 교수님이 시간을 내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